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의 최신 AI 모델 나노바나나를 포토샵 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도구를 쓰면 여러분은 사진 속에서 원하는 영역을 골라 마음대로 바꾸는 놀라운 제어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나노바나나는 제미나이, 구글 AI 스튜디오, 프리픽 등과 같은 여러가지 AI 플랫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에서 사용하면 픽셀 단위로 선택하고 수정할 수 있어서 훨씬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셀렉션 브러쉬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소녀의 얼굴을, 소녀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조금 넓게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치해놓은 나노바나나를 이쪽 파일, 스크립트, 나노바나나 플럭스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노바나나 플럭스 컨텍스트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나노바나나 플럭스 컨텍스트 프로, 플럭스 컨텍스트 맥스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세팅, 여기에 API 키를 넣게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간단하게 블루 헤어, 이렇게 블루 헤어라고 입력한 다음에 라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잠시 화면이 깜빡거렸는데 AI 모델에 이 이미지를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AI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들어왔고 약간 크게 들어왔다가 정확하게 맞춰졌죠. 이 작업은 기존의 포토샵 AI 생성 기능인 제너레이티브 필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미지가 선택되고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덮어 씌워진 겁니다. 생성된 모양만 보시면 이렇죠. 밑에 있는 원본을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보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를 고양이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개보다 조금 큰 영역으로 이렇게 브러쉬 크기도 키워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빈 곳이 없도록 선택하시고 여기서 스크립트 나노바나나 여기에 CAT 캣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단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위치는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캣이라고만 입력하고 제너레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정말 깔끔하게 합성되었죠? 정말 AI가 발전이 이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이 레이어를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AI 툴을 다루는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AI에게 지시를 내리는 진정한 의미의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설치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방문하는 웹사이트들은 그 링크를 이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서 확인하시고 그 실습 페이지에서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플러그인을 개발한 개발자의 업로드라는 사이트인데요. 나노바나나엔 플럭스 컨텍스트 스크립트 포토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참조 기능은 맥 버전에서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참조 이미지도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약 9.9달러, 세금까지 포함해서 약 9.9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다면 여기를 이용해서 뷰 콘텐츠를 보시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설명서를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포토샵 폴더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어도비에 여기 보면 포토샵 2025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플러그인스 말고요. 이 아래 프리셋츠라고 있습니다. 프리셋츠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스크립츠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요. 방금 다운로드 받으신 것을 이 스크립츠 폴더로 옮겨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쓰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AI의 API를 제공해주는 duplicate.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요. 여기서 사인인을 하셔서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인인을 하려면 GitHub 계정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혹시 GitHub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GitHub에 방문하셔서 먼저 GitHub에서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GitHub 계정으로 이렇게 사인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시면 여기서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어카운트 세팅을 클릭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빌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빌링을 통해서 add
크레딧을 클릭하시고 비용을 최소 $10를 지불하시고 Buy $10 in credit이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구입했으니까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PI tokens를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어떤 이름을 넣고 Create 토큰을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토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피 토큰 하셔서 포토샵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을 재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파일에서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나노바나나 플럭스 컨텍스트 버전 1.5 이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파일에서 스크립트에서 나노바나나 플럭스 컨텍스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replicate.com의 어카운트에서 API 토큰을 가져와서 이곳에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 한번 집어넣으시면 이제 다시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여신 다음에 제가 방금 작업했던 파일이죠. 레퍼런스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책 표지를 한글 패턴이 들어간 책 표지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스크립트에서 나노바나나 이 버전 1.5 이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레퍼런스에서 브라우즈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한글 패턴이 들어간 이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뭐라고 입력할 것이냐면 참조 이미지의 패턴을 참고해서 이 책의 표지 텍스처를 변경해줘 이런 내용으로 이곳에 넣어 보겠습니다. 한글도 인식을 하는데요. 한글은 가끔 오류가 잘 나더라고요. Generate.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글 패턴이 들어간 이런 책을 읽고 있죠. 네. 그리고 이 고양이도 이렇게 가까이 봐도 이렇게 깨지지 않아요. 이제 다른 작업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픈으로 이 흑인 여성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사진이 굉장히 흐리죠. 1024 정도 해상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나노바나나로 이 제품만 좀 더 선명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덕트가 보기에 흐리니까 굉장히 잘 보이도록 개선하라고 이렇게 작성했고요. 이 내용을 붙여넣고 Generate. 네, 이번엔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이게 손가락도 두 개로 보이고 네, 별로 개선된 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워버리고 이것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업스케일까지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Generate. 네, 업스케일까지 진행했더니 커진 게 아니라 이 이미지만 2배로 업스케일 됐다가 다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굉장히 선명해졌습니다. 네, 망가진 부분도 없어졌고요. 제가 이렇게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품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고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조 이미지의 화장법을 참고해서 이 동양 여성의 화장을 변경해줘. 이목구비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해줘.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집어넣고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Generate. 변화가 없네요. 프롬프트를 좀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참조 이미지에 있는 서양 여성의 화장법을 참고해서 이 동양 여성의 화장법을 변경해줘.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선택하고 스크립트, 나노바나나 플럭스, 참조 이미지, Generate.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이 참고 이미지를 보세요. 네, 이미지 여성보다는 좀 강렬한 것이 다소 아쉽네요. 그 다음은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음료수 광고죠. 여기서 음료수 광고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음료의 명칭을 소다팝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Generate. 아주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소다팝 제로 이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래튼 이미지 하고 여기 오브젝트 선택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 캡만 복사하고 여기다 소다팝을 넣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사자 보이스 이미지 하나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여기에 그냥 전체 지정하면 조금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손을 다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해서 모든 캐릭터들이 참조 이미지 안에 있는 캔 음료를 들고 광고 촬영을 하고 있어. 캐릭터의 복장과 신체 특징은 그대로 유지해줘. 그 내용으로 넣고 참조 이미지로 소다팝 캔을 불러서 Generate. 네,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잘 안 나타났지만 포토샵의 강점 컨트롤 Z이 있죠. 컨트롤 Z 컨트롤 Z로 되돌렸고요. 이번엔 그냥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같은 내용을 넣어 보겠습니다. 브라우즈 이렇게 Generate. 나노바나나에게 완전히 맡겨보겠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광고 촬영하듯이 나왔는데 이렇게 포토샵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합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카메라 감독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포토샵에 리무브 이렇게 제거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거는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트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거가 되었고요. 여기서도 이 부분도 모두 이렇게 리무브도 있지만 여기 제거 툴도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토샵과 나노바나나를 함께 사용하니까 편하네요. 사실 이미지가 나노바나나를 이용하면 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쪽은 확장을 하면 되잖아요. 익스텐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쪽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광고 사진이 나왔죠. 예시는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작업했던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여성이 있고요. 이런 패션 잡지 카탈로그 같은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모델이 이 옷을 입고 거리를 걷는 모습을 연출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나노바나나 스크립트 윈도우 버전에는 원래 참조 이미지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여성 이미지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붉은 테두리를 둘러서 이 여성이 이 붉은 테두리로 한 옷을 입게 해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게요. 이 옷인 것이 확인되시죠?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이제 참조 이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붉은 사각형 안에 있는 옷과 액세서리를 참조 이미지 안에 여성에게 입혀주고 도심의 거리를 걷게 해줘. 이런 내용으로 하고 이때는 전체 이미지를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이미지 여기서 프롬프트를 붙여놓고 브라우저에서 이 여성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아주 잘 나왔네요.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이 인테리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래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생겼는데 카메라를 90도로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두 개의 화분이 이쪽으로 옮겨왔죠. 그래도 상당히 잘 표현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있던 에어컨이 이쪽으로 또 옮겨왔습니다. 사실 에어컨이 한 방에 두 개씩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노바나나 입장에서는 이 이미지를 학습하고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90도를 더 돌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번에는 거실이라고 가정하고 이 이미지의 반대편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TV와 거실 테이블 그리고 이쪽에 책장 같은 게 있는 이런 공간을 보여주었고 이것까진 참 좋은데 또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 이렇게 화분이 비슷한 게 또 놓여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능성이 보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도 AI가 좀 앞서 본인이 생성했던 걸 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결과를 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주 깔끔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반대편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각도를 돌려보려고 했는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건축을 가지고 작업한 게 있습니다. 건축물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러 이곳을 남겨뒀습니다. 이쪽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장해서 생성해 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미지가 작아지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확장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확장은 되지 않고 줌아웃만 된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뭘 했냐면 이 건물의 평면도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에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서 등각투상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평면도 중앙에 홀이 있고 각각 다른 방들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과 투시도의 중간 형태인 아이소메트릭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또 이렇게 인테리어 스케치가 있습니다. 간단한 3D 툴로 이렇게 한쪽 면을 작업했는데 렌더링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AI 렌더링은 굉장히 흔한 일이 됐거든요.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전문적인 AI 렌더링 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노바나나를 이용하면 또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해보고 싶었냐면 이렇게 완전히 렌더링 된 게 아니라 일부는 스케치이고 일부는 렌더링이 된 어떤 그런 좀 스타일리시한 어떤 렌더링 결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
부분을 선택 영역을 지정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좀 깔끔하지 못하게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포토샵의 강점이 뭔가요? 포토샵의 강점은 선택이 픽셀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 영역을 지정했고요. 그 선택 영역을 레이어 마스크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미지를 완성한 다음에, 이것은 선택 영역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게 레이어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레이어 마스크를 깔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건 아르데코 스타일로 굉장히 화려하게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스케치 위에 아르데코 스타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완전히 렌더링한 것과 이렇게 부분적으로 렌더링한 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렌더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돼 있는 이런 이미지에서 부분적인 영역만 이렇게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마치 3D 렌더링을 실제로 한 다음에 일부분의 재질만 바꿔서 계속 깔끔한 렌더링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사실 오늘 저는 이걸 경험해보고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나노바나나가 나온 것도 신세계인데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 변경하고, 나노바나나가 못하는 것은 포토샵으로 하고 포토샵이 못하는 것은 나노바나나를 이용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작업이 편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노바나나를 포토샵에 연결하면 픽셀 단위의 편집 그리고 AI 생성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AI를 지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포토샵에서 나노바나나를 사용할 때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슨, 먼저 프롬프트를 길게 작성하지 마세요. 아주 긴 내용을 넣게 되면 API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상한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간결하게 작성하고 최대 3문장, 4문장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레슨입니다. 사실 포토샵에서 그 영역을 지정했다고 해도 나노바나나가 그 영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미지를 그만큼 생성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 영역을 지정하면 이 스크립트가 그 선택 영역만큼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 이미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안에서 프롬프트가 지시하는 요소들을 찾기 때문에 나노바나나가 절단된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큰 이미지로 들어왔다가 그 이미지에 맞게 다시 축소가 되고 그 위에 레이어 마스크가 더 씌워져서 이미지가 깔끔하게 합성되어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치고자 하는 부분을 브러쉬 선택들로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크게 선택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노바나나가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적절한 패턴에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세 번째 레슨은 단축키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다는 것입니다. 윈도우를 보면 여기 에디트에 키보드 숏컷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시고 스크립트 안에 여기 나노바나나 플럭스 컨텍스트 버전 1.5에 저는 지금 단축키 Shift Ctrl A를 걸어놨거든요. 이건 종전의 것이고요. 사실은 이 버전은 쓰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대고 Ctrl Shift 키를 누르시면서 A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Accept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곳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제로는 저는 이제 이 버전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Ctrl Shift A 이렇게 하고 Accept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단축키는 카메라 로우 필터의 단축키인데 사실 카메라 로우 필터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이 필터에서 이 카메라 로우 필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잠깐 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50대가 넘어서 이렇게 AI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강의도 시작했고 다음 주에는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온라인 강의와 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좀 앞날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선택하는 길이고 제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길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 삶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를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